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국 외국인 보호소 또는 보호실의 그 긴급 전화 기능 차단이 지난 5 월에 전격 해제됐다는 소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외국인 보호소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전국의 전문 외국인 보호 시설은 3 곳이 있습니다. 화성이 제일 규모가 크고요. 그다음에 청주에 있습니다. 외국인 보호소, 청주 외국인 보호소가 있어요. 그리고 여수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가 있습니다. 화성은 한 500명 규모이고요, 시설이고요. 청주 같은 경우에 250명 정도 규모의 시설입니다. 여수도 한 200 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시설인데요. 이런 그 전문 외국인 보호 시설과 전국 출입국 외국인청이 16 개소가 있고 출장소는 9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에 외국인 보호실이 작게라도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공중전화기가 전국적으로는 한 200대 정도 그 보호실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제 외국인 보호소가 만들어지고 외국인 보호 시설이 이렇게 운영이 되는 내내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는데 내내 그 보호실 안에 공중전화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보호실 안에서 보호 외국인들이 바깥으로 가족에게나 친구에게나 뭐 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감옥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인 행정 어 그러니까 출입 그 비자 체류 기간을 어긴 사람들이 이제 단속이 돼 가지고 보호되고 있는 구금돼 있는 그런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도소처럼 징벌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원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제 음 징벌적인 이런 차원까지도 돼 있죠.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인권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그 안에서만 공중전화를 할 수가 있지 그 바깥에서 그 보호 외국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거는 어렵죠. 공중전화기를 보호 외국인들이 사용해서 전화를 하게 돼 있어요. 인제 쪼금씩 좀 앞으로 인제 바뀌어 가지고 휴대폰도 사용이 가능한 개방형으로 인제 일부 보호 시설에서는 바뀌어 있기도 한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중전화기를 이제 보호 외국인들이 대부분 사용하는데 지난 세월 동안에는 KT가 공중전화기를 그 설치해서 운영을 해 왔어요. 그런데 올해 1 월에 KT가 일방적으로 철수를 해 버렸답니다. "사업성이 너무 떨어진다. 수익이 안 난다." 아마 그런 이유라고 그래요. 내부 직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인제 철수를 해 버리니까 법무부 그 외국인정책본부가 이 최고 그 상위 기관이거든요. 이 외국인 보호소랄지 이런 데는 출입국 업무에 있어서 주요 기관인데 이 외국인정책본부 차원에서 공개 입찰을 공고해서 원포유라는 업체로 인제 업체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업체만 바뀐 게 아니라 기존의 KT 공중전화기 때는 긴급 전화 버튼을 누구나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긴급 전화 버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인제 112 뭐 경찰한테 긴급 어떤 신고를 할 때는 112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인제 불이 나거나 인제 그 구조가 필요할 때 119 그다음에 뭐 1301 뭐 등등 어떤 긴급 전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능을 아예 차단시켜 버린 거예요. 새로 인제 공중전화기를 설치하면서 법무부의 요청에 의해서 그 기능이 차단돼 버립니다. 그리고 일부 인제 보호 외국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 공중전화비도 상당히 비싸졌다는 거예요, 이전 KT보다. 그래서 원성이 잦았습니다. 그 여수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서는 한 외국인 그 보호 외국인이 이렇게 사진에 보다시피 항의하는 글을 막 벽에다 붙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보호실 내부에다가 이렇게 항의성 글을 자유롭게
그 공중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긴급 버튼 제한을 풀어라."라고 하는 차원의 이 항의성 글들을 막 써서 붙였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보호 외국인이 그런 항의성 그 글을 붙였다고 그래 가지고 여수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그 경비과가 있거든요. 그 경비과 직원들이 들어와 가지고 제압을 했고 이 보호 외국인을 그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라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이 보호 외국인 주장은 분명히 "나는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고 그 때문에 이제 목을 이렇게 예 뭐라 그러면 목을 졸른 세게 졸라 가지고 "목이 아프다."라면서 인제 보호대까지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면회도 한 적이 있고 그런데 그런 일까지 벌어졌는데 이게 참 심각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이 내부에 정말 공중전화 기존에 늘 써 왔던 것을 갖다가 함부로 이렇게 차단하는 이런 조치를 한다는 게 참 '너무 심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한테는 너무나 뭐 당연한 그 누구나 쓸 수 있는 기능이잖아요. 근데 이 보호 외국인한테는 이 법무부의 그 정책에 따라서 함부로 이게 제한될 차단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아주 그 참 안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 공개 청구를 해 봤어요. 도대체 보호 외국인 그러니까 외국인 보호소나 를 할지 또는 그 외국인 사무소 보호실에 그 왜 보호 외국인들이 쓰는 공중전화기의 그 긴급 전화 버튼을 차단했냐라고 인제 그 "이유를 밝혀 달라."라고 민원을 냈더니 이런 답변을 내놓더라고요. 과거 보호 외국인의 그 빈번한 긴급 전화 사용 그리고 보호소의 업무 수행뿐만 아니라 경찰과 소방서의 업무 수행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어서 긴급 전화를 제한하게 되었으며 외국인 보호 시설에서는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24 시간 동안 보호 근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긴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답변을 내놨어요. 이게 언뜻 봐 가지고는 '야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저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예전에 사례가 있잖아요. 2007 년도에 여수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같은 경우는 화재 참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화재 내부적으로 불이 나 가지고 그걸 빨리 신고를 하고 끄고 보호 외국인들을 보호를 해 줘야 될 텐데 어떻게 했습니까? 대응을 못 했잖아요. 직원들이 출입국 직원들이 제대로. 그래 가지고 대응이 늦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유독가스로 무려 10 분이나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런 불행한 일들이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24 시간 뭐 충분히 대처가 가능한다? 거짓말이죠. 대처를 못 했다는 것이 그때 사건으로 분명히 드러났는데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인제 이 사안을 놓고 이게 이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의 답변이 그 타당한지 공익인권법재단 그 공감이라는 곳에 그 황필규 변호사님에게 제가 자문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황 변호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외국인 보호소 공중전화 긴급전화 차단 조치는 보호소 직원에 의한 폭행과 협박 등이 있을 때 보호 외국인이 대응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현행 전기통신사업 법 위반 소지마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부에서 예를 들면 보호소의 그 경비과 직원이 협박을 할 수도 있잖아요, 보호 외국인에게. 그리고 또 폭행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12에 대해 신고를 하든지 뭔가 또 이게 화재가 났을 때 긴급 구제를 신청을 빨리 저기 소방차가 와서 이렇게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도록 그 요청을 해야 될 건데 또는 갑자기 내부에서 새벽에 뭐 자다가 복통을 일으켜 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옛날에 보면 사례를. 그러면 뭐 직원들이 예? 뭐 그 아무리 호소해도 들어 주지 않고 그러면 119를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잖아요, 보호 외국인으로서는. 휴대폰도 주지도 않고 어떻게 바깥에 호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고, 또 중요한 것이 제가 전혀 몰랐던, 전기통신사업법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황 변호사가 알려준 건데, 누구든지 전기통신 설비를 파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기통신 설비에 물건을 접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기능에 장애를 주어서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그 법무부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장애를, 소통을 방해하는 장애를 지금 발생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거죠. 그 이게 다 처벌 조항이 있어요. 지금 처벌, 이에 대한 처벌 어 조항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안이 상당히 심각하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3월 25일날 외국인 국가인권위원회에다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외국인 사무소 공중전화 긴급전화 차단 조치는 인권 침해라 라서 긴급 권리 구제가 필요하다라고 진정서를 제가 제출했는데, 5월 10일 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제 피진정 기관인 그 외국인 정책본부 이민조사과 담당자들하고 간담회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조사를 했어요. 실제로 그 전국의 그 외국인 보호소와 외국인 보호시설에, 보호실에 이런 긴급전화 차단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도대체 왜 이런 긴급전화 차단 조치를 했고 업체를 왜 바꿨고 뭐 등등 다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협의까지,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한 뒤에 5월 20일 날 외국인 정책본부가 전국의 모든 외국인 보호소와 외국인 보호실에 긴급 전화 차단 조치를 전격 해제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봐도 이거 참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막 조사 들어가고 인제 심각해진다 이거, 일이 커지겠다라고 하면서 인제 그 차단했던 기능을 갖다가 해제한 거죠. 그래서 5월 27 일부터 이제 5월 27일 날 그 개선 조치 결과와 해당 진정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회신을 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저한테 6월 달에 답변을 줬어요. 그러니까 구두 답변을 먼저 줬고, 그다음에 정식 그 답변서를 우편으로 보냈다는데 저는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난 그 며칠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인가요? 그때서야 제가 그 "이메일로 다시 보내라." 그래 가지고 그 답변서를 정식 받았습니다. 그렇게 된 건데요. 이 참 너무나 당연한,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이 조치가 참 씁쓸한 맛을 남겼습니다. 예? 긴급 전화 기능은 지금 가능해졌죠. 그렇지만은 이 당연한 기능을 법무부가 맘만 먹으면 보호 외국인한테는 함부로 차단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례잖아요. 적어도 보호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난 1 월부터 5월 이 20일 날 해제될 때까지 이 기능을 사용 못 했잖아요.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었 정말 무슨 정말 위험한 어떤 위기, 긴급한 구제가 필요했던 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상당히 이거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권 침해가 외국인 보호소 또는 외국인 보호실에서는 이렇게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좀 알고, 이런 부분들은 다시는 이런 그 퇴행이 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우리들이 문제 제기하고 하는 역할들을 충실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